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82번째 이야기. 군사 3만과 빠른 배 80척을 곧 준비하도록 하라. 관우가 우금을 사로잡고 방덕을 베었다는 소식은 허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관우의 위험이 온 천하에 퍼지는 가운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관우의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조조도 이 소문을 듣고 놀라 황급히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손권과 유비의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관우가 크게 이겼으니 손권의 마음도 불편할 것입니다. 동호로 사자를 보내십시오. 손권이 군사를 일으켜 관우의 뒤를 치게 하고 강남 땅을 손권의 영토로 인정한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번성의 위태로움도 풀릴 것입니다. 이때 조조 밑에는 사마이라는 뛰어난 모사가 있었습니다. 젊지만 그 재주가 제갈량에 견줄 만큼 뛰어났습니다. 사람을 뽑아 곧 동호로 보내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누가 관우와 맞서 싸워서 번성을 구하고 위나라의 위험을 떨치겠는가? 대왕, 제가 가겠습니다. 서왕은 번성으로 떠났습니다. 서왕은 양릉파에 이르러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장군, 어찌하여 싸우러 나가시지 않습니까? 촉구는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 있으니 섣불리 나아가는 것은 위험하다. 주둔하고 있다가 동호에서 호응해 올 때 관우를 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이때 조조가 보낸 사자가 동호에 도착해서 손권에게 조조의 서신을 전했습니다. 지금 곧 답신을 써줄 테니 위원께 전하거라. 사자는 손권의 답장을 가지고 불이 나게 조조에게 달려갔습니다. 조조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답신을 보낸 후 손권은 문무백관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육구의 여몽 장군께서 오시어 주공을 뵙고자 하십니다. 들라하라. 관우가 번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주공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비어있는 형주를 손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보다는 북쪽의 서주를 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 장군의 생각은 어떠소? 조조는 하북에 있으므로 동쪽으로 눈 돌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서주는 군사의 수도 적으니 공격만 하면 쉽게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주 지형은 무태서 싸우기는 좋지만 물에서 싸우기는 불리하니 외하사도 지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군에게 모든 것을 맡길 터이니 형주를 빼앗도록 하시오. 이 몸도 곧 군사를 이끌고 뒤따르겠소. 육구로 돌아온 여몽은 즉시 형주를 빼앗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형주의 형세는 어떠하더냐? 장강의 강줄기를 따라 언덕마다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변이 일어나면 형주 본성에 알리기 위해 세운 것 같습니다. 또 형주의 군사들은 질서정 연합의 적의 기습에 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급하게 뜻을 이루기는 어렵겠구나. 그것도 모르고 주공께 형주를 빼앗으라 권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여몽은 생각도 못해 병이 났다고 핑계를 대며 문박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공, 여공의 병은 꾀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손공이 직접 가서 무슨 까닭인지 알아보도록 하시오. 육소는 그날로 여몽이 있는 육구에 도착했습니다. 실은 제가 장군의 병환에 잘 들을 만한 처방을 가지고 왔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육공께서는 어떤 처방을 가지고 계시오? 말해보시오. 장군의 병환은 형주의 군마가 방비를 굳게 해두고 있는 데다 봉화대까지 있어서 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어찌 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훤히 아시오. 관우는 자기에게는 맞설 사람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참에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에게 육구를 맡기십시오. 새로 육구를 맡은 사람이 관우를 지켜 세우도록 하십시오. 관우는 우리를 얕보고 형주의 군사들을 번성으로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형주의 방비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들이친다면 관우라도 형주를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여몽은 그날로 자리에 누워 병이 심해졌다는 말을 퍼뜨리며 손권에게 글을 올려 병을 핑계로 사직을 청했습니다. 육손이 돌아가 계책을 말하자 손권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몽을 거럽으로 부른 손권은 여몽을 대신해 육구를 맡을 사람을 청구하도록 하고 여몽은 육손을 청구하게 됩니다. 손권은 육손을 불러들었습니다. 육손은 편장군 우도독에 임명되어 육구로 떠났습니다. 육구에 이른 육손은 관우에게 신임 우도독으로서 인사의 글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곧 동호의 사자가 많은 예물과 함께 관우의 경계심을 느슨하게 할 편지를 가지고 관우에게 갔습니다.
자기를 치켜 세운 그를 읽은 관우는 우쭐해졌습니다. 글과 예물 모두가 육선의 계책임을 알리 없는 관우는 깊은 마음으로 예물을 받은 뒤 사자를 돌려보냈습니다. 형주를 살피러 갔던 군사들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관우는 지금 형주에 있는 군사 절반을 뽑아 상처가 낫는 대로 번성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육선은 즉시 손권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대를 대도독으로 삼아 강동의 모든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권한을 주겠소. 제 온힘을 바쳐 반드시 형주를 빼앗아 오겠습니다. 여몽은 즉시 장수들을 불러 모아 하나하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 3만과 빠른 배 80척을 곧 준비하도록 하라. 80척이나 말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선봉으로 나서는 배에는 헤엄 잘 치는 군사들을 뽑아 흰 옷의 장사치처럼 보이게 하라. 조조에게도 알려 군사를 일으키게 해 관우의 뒤를 치게 하고 육손에게도 알려 호응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 밤이 되자 여몽은 진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적지는 봉화대가 있는 형주와 동호의 경계 지역이었습니다. 여몽의 군사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심양강을 거쳐 봉화대가 있는 형주의 북쪽 언덕에 닿았습니다. 장사꾼으로 변장한 군사 몇 명이 타고 있는 배가 봉화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저희들은 장사를 하는 나그네들입니다. 며칠 전 장강에서 풍랑을 만나 이곳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잠시 이곳에서 바람을 피했다가 날이 새면 물러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성의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성의를 봐서라도 하룻밤 묵어가는 걸 허락하겠네. 군사들은 재물에 눈이 팔려 배를 제대로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봉화대를 지키는 군사들이 술에 취해 골아떨어지자 숨어있던 동호군이 달려나와 그들을 덮쳤습니다. 빨리 다른 배들에게 연락하라. 연락을 받은 동호의 배들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군사들은 봉화대 근처에서 길목을 지키는 형주군을 급습해라. 한밤중이니 잠들었을 터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배 안에 가두도록 하라. 동호군은 깊은 잠에 빠져있던 형주군을 사로잡아 배로 이동시켰습니다. 봉화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모든 배를 형주로 향하게 하라. 강변 근처의 사람들이 의심 없이 바라보는 가운데 동호군의 배는 무리지어 형주로 향했습니다. 형주 군사들은 들어라. 살아서 돌아간다 해도 죗값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를 도와 공을 세우면 목숨을 구하고 상도 받게 될 것이다. 상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어떤 일이든 시켜만 주십시오. 포로들과는 말을 끝냈다. 내가 그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갈 것이니 너희들은 숨어 있다가 성문에 불이 오르면 일제히 공격하도록 해라. 여몽은 봉화지기들을 앞세워 성에 잡입하는데 성공하고 형주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형주성을 손에 넣은 여몽은 손권에게 사람을 보내 형주성을 빼앗았음을 알렸습니다. 날이 밝자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형주성 안의 관리들은 전처럼 맡아 하던 일들을 계속하도록 하라. 관우의 가족에게는 집을 주어 옮겨 살게 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성문을 돌아보던 여몽은 군사 하나가 백성의 삿갓을 빼앗아 투구 위에 쓰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몽은 그 군사가 한 고향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군령을 엄하게 적용하여 목을 베어버리게 됩니다. 일이 있은 후 군사들은 행동을 삼가며 백성들의 물건은 길바닥에 떨어진 것조차 건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여몽의 기별을 받은 손권이 형주에 도착했습니다. 손권은 기뻐하며 여몽의 공을 높이 치하했습니다. 이번 일엔 여 장군의 공이 정말 컸습니다. 앞으로 형주를 계속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옥에 우금이라는 장수가 있을 것이오. 그를 조조에게 보내주도록 하시오. 손권은 유표가 죽은 후 그토록 바라던 소망을 이룬 만큼 기쁨이 남달랐습니다. 형주는 우리 손에 들어왔으나 공안을 지키는 부사인과 남군의 미방이 있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새치효로 부사인이 주공께 항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부사인을 항복시키겠다는 것인가? 저와 부사인은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제가 가서 득과 실을 따져 설득한다면 항복할 것입니다. 부사인은 형주가 손권의 손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닫아 걸고 방비에만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공안성에 도착한 우원은 성문이 닫혀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번은 궁수를 불러 화살에 편지를 매달라 성 안으로 쏘아보내게 합니다. 망을 보다 편지를 발견한 군사는 부사인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였던 우번이 항복을 권유하는 글을 보내왔다. 형주성이 송권의 수중에 떨어진 이상 성문을 닫고 버티는 것은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들은 어떤가? 손권이 마음만 먹으면 이곳도 안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복을 하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성문을 활짝 열어 군사를 맞아들이도록 하라. 부사인은 예를 갖춰 우번을 맞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부사인은 항복을 하기 위해 형주성의 송권을 찾아왔습니다. 그대는 이방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안으로 돌아가기 전에 남군에 들러 미방에게 항복을 권해보시오. 미방이 나에게로 온다면 후한 상을 내리겠소. 알겠습니다. 제가 달래보겠습니다. 부사인은 곧장 남군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부사인은 미방에게도 항복을 권유하게 됩니다. 미방은 머뭇거리지만 관우가 양곡 10만 석을 준비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자 항복하기로 합니다. 여몽은 미방이 항복하자 기뻐하며 손권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손권은 남군마저 쉽게 손에 들어오자 기뻐하며 미방과 부사인에게 상을 내린 후 백성을 안심시키고 잔치를 베풀어 군서들을 위로했습니다. 83번째 이야기. 녹각이 여러 겹 둘러쳐져 있는데도 공략에 성공하다니로 이어집니다.